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가 쏟아집니다. 대통령실에서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희대의 대선 공작 악습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실명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이 사안에 관련해 가지고 고위 관계자 명의로 비실명 성명서를 냈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죠.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사나 혹은 대변인이나 이런 인사들이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이 백브리핑, 소위 말하는 언론 백브리핑에 응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고위 관계자라는 명칭을 달고 성명서를 내는 거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성명을 낼 거면 실명으로 내든지 아니면 그냥 질의응답에 답하든지 이런 정도일 텐데 고위 관계자 발 성명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본인은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언론 공보 쪽에 담당하시는 이제 수석님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만. 네. 성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신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김대엽 정치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걸쳐서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나가는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관련해가지고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이동관 위원장은 이게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오늘 방심위 회의에서도 여권 추천 인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민원들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문사고요. 그리고 해당 인터뷰를 올린 그 매체가 유튜브였기 때문에 원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뭐 PP 채널 이런 어떤 TV 방송사로 등록돼 있는 곳들만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건데 뉴스타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 올린 영상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보도일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방심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타파 인터뷰를 직접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용 보도를 했던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우회 심사를 선택한 걸로 좀 보입니다. 어제 이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우리 헬마 있는 데서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권한으로요? 그렇죠. 방통위원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건 인터넷 언론, 그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판정을 한다거나 실제로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건 모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직접 심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듣자마자 무슨 권한으로요? 라고 물었더니 권한이 없으니까 우회,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긴급 심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언론들이 이 당시에 뉴스 가치를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이게 만약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척 보면 압니까? 평론가님, 딱 기사 나오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척 보면 아세요? 모르죠. 대개는 뭐 알겠는 경우도 있는데 안다 하더라도 어디 이런 자리에 나왔고 제가 자신 있게 이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인용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대선 국면의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고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3가지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부르는데 한 번 왔을 때 다 얘기해야죠. 예, 하세요. 네, 3가지를 첫째로 이제 이 신앙림 전 위원장이 1억 6,500만 원 받았다라는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이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뉴스타파도 인정을 했는데 뭐 누가 자기 책 한 권당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죠. 당연히 언론인 출신이면. 저도 책 내봤는데 누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책 받으라고 그러면은 의심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지? 네, 나한테 왜 5천만 원 주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이 안 된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 검증 없이 구체적인 검증 없이 제보 내용을 이 섣불리 보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건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그런 문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막 이 여당과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KBS, MBC 등의 공중파하고 다 어떤 짜고 기획을 한 어떤 음모의 결과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인용 보도했다라는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을 입증하고 싶으면은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이렇게 함부로 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뭐 가짜뉴스다 이럴 게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뭐랄까요. 이 애초에 이제 이 인터뷰 때문에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부터 뭔가 봐주기가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대장동 어떤 사건의 어떤 시초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없는 의혹이었던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박영수 변호사를 당시에 김만배 씨가 소개를 시켜준 거고 조호영 씨한테 요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 한편 아닙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보면 요 관계가 박영수 변호사라고 하면 특수부 출신의 거물 변호사인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던 당시 윤석열 검사랄지 뭐 이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려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 그래서 검찰 조사라든가 이 진실을 더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방식으로 성명을 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보지만 고위 관계자가 뭐 수석급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일개 수석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 정부에서 일개 수석의 입장에서 내가 이쯤에서 이 수석 명의의 무슨 뭐 고위 관계자 명의로 성명을 내야겠다. 혼자 생각해서 나오는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던진 거면 수석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그 결과라는 거는 당연히 뭐 비서실장 또는 그 외에 뭐 대통령 본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어느 분이 경로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여기에 방심이 심의 얘기까지 쭉 가는 과정이 그럼 뭐가 연상되냐면 고발 사주 얘기 한참 나왔을 때 대통령이 직접 그때 후보 시절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보 사주다라고 하면서 음모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려면은 뭐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해라 인터넷 언론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보 사주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섣불리 대통령실이 나설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벌써 분위기 잡는 거다. 그게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과 검찰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5시 33분에 연합뉴스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요. 기사 헤드라인이 이재명 나를 공산당 같다고 따옴표 해놓고 하루 뒤 김만배 공산당 같다. 즉 하루 사이에 이재명 입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신앙님 김만배 둘이 인터뷰한 그 날짜에 그게 이제 하루 뒤인데 그 인터뷰에도 공산당 같다는 말이 나온다. 공교롭다.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같다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3년 전에 재판에서 이성문 씨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그 대장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산당 같다. 너무 많이 환수해 가려고 해서 3년 전 법정 증언을 이재명 대표가 끌어다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성문 씨의 그 3년 전 공산당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판 전 이재명 측과 사전에 증언 연습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도 공산 전체주의를 너무 많이 말씀해요.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했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에 대해서 공산당이냐 공산 전체주의냐 나한테만 왜 공산 전체주의 하냐 이랬거든요. 두 분이 야밤에 전화 통화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이상한 보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저도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3번쯤 공산당.
하필이면 공산당 보도가 나온 날 신장식이 방송에서 공산당이란 말을 3번 했다. 그러니까 같이 짠 사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한 70년 전에 이순복 어린이도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의심이 좀 되네요. 이게 이제 결국 방심위 혹은 이제 방통위가 인용 보도 자체를 문제 삼겠다라고 나선 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뉴스타파의 보도라는 거는 결국 이제 녹취 파일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물론 각 방송사가 크로스 체크를 하려는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녹취 파일이 나온 걸 두고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보도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남는 하나의 이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인용 보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네.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짚었던 게 왜 다른 인용 보도, 다른 정파의 인용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나 심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늘 YTN하고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짚었는데 이게 국회문란이라면 대선 기간 중에 장영하 변호사가 조폭 돈다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도 국기문란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나서 이미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약식 기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 회부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TV조선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에서 뭐 제가 확인해본 바로 인용 보도의 분량으로 치면 이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과연 어느 쪽은 심의가 되고 어느 쪽은 심의가 안 돼도 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뉴스타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었던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 사이의 금전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외부 조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담담하고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딱딱 짚어가도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뒤집는 모르겠습니다. 거죠. 네. 고발 사주를 제보 사주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프레임 전환?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네. 그리고 성급하게 성명까지 내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냥 기자들이랑 문답했다는 얘기 많이 봤는데 비실명으로 고위 관계자가 성명을 발표했다.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하고 성명 발표만 하고 딱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재량이 아니었겠죠. 여기에 대해 답하는 게. 예, 거기서 어떤 다른 질문에 본인이 다른 답변을 그 소위 그 윗분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그 심중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고위 관계자뿐이 아닙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오늘 도대체 언론관이 의심스러운 네. 듯한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관제 데모를 요청하는 듯한 음성 파일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가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용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있었던 소위 MBC의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직후에 이뤄졌던 국민의힘 관계자 모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MBC를 직접 거론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강승입니다. 예.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이것을 완전히 마사지 해가지고 마치 여관 것처럼 이 MBC 기자놈가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 의도적으로 한 건데. 그거는 네.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MBC 앞에 가서 그래요. 우파 시민들 총 동원해가지고 그래요. 이 시위해야 그래요. 됩니다. 퇴진 시.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 실제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은 실명들이 몇몇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 직접 오셨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급됐던 사람들이 당시 MBC 앞에서 데모를 벌였던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몇몇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이제 기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입장이 없죠? 이런 거에는 비실명으로라도 입장을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 비실명 인정합니다. 입장 좀 내세요. 일단 야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내고 통화 내용은 대통령실이 MBC를 매국 언론으로 낙인을 찍고 관제 데모를 지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거는 강승규 수석 혼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강 수석은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입장을 밝히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승규 수석이 특히 많이 하는 해명이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였다 아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 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이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 이후에 MBC 앞에 당이 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표현된 뭐 애국 우파 시민들이라고 표현된 이러한 분들이 와서 실제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적인 어떤 통화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이 수석이 시민사회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절하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바이든인지 뭐 날리면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사를 혼내주자라는 어떤 선동을 뒤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게 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행위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이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하십시오. 어차피 총선에 나가실지 뭐 모르겠지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이 편집해서 나가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저는 문제적이라고 봤던 게 언론에 대한 태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승규 씨가 그런 거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BC를 매국 언론으로 직접 지칭한 게 있고요. 이 강승규 씨와 대화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BC가 어떻게 됐냐면 노조위원장 누구누구가 장악한 이래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저 대가리부터 말단까지 90%가 전라도 출신이야.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승규 수석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권이 호남 포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율성, 새만금 그리고 강승규 수석의 전라도 출신들로 도배를 해서 이런 거다. 이게 좌파다. 이런 지역 혐오 인식이 머리에 가득한 분들이 용산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거의 인터넷 악플보다도 수준이 낮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인터넷 악플도 어디 특정 공간이 아니면 그렇게 안 답니다. 이렇게 안 달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럴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도. 정말 저는 이 그 발언 전문 보고서 기함을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자, 박정훈 대령 오늘 군 검찰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데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밝혔고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다른 그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어제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인 녹취록을 박 대령이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되어 있다.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부하 2명이 동석을 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해가지고 대화를 함께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혹시 통화가 녹음됐거나 뭐 관련 기록을 따로 남겼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다 네. 자기 안위와 관련돼서는 보신주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매우 지금 뭐랄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무리한 수사 아닙니까? 지금 군 검찰에 가서도 뭐가 이 구속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겠느냐? 왜 이렇게 과감하게 수사를 하겠느냐? 윗선의 의지가 아니면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두하면서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쭉 이어졌는데 국방부 장관, 네. 국방비서관, 안보 2차장 전부 다 교체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안보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뭐 교체가 기정사실화돼서 후임자와 인수인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은 사실상 교체가 확정된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이를 포함해서 국방안보 라인을 전체적으로 쇄신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후임 국방장관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사까지 거명이 됐는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오후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제 국방부 차관도 교체가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유력한 후보로 누구다라는 구체적 실명까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언론사 군사 전문 기자들하고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다. 이제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전부 교체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까지 모두 이름이 거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국방 관련, 안보 관련 인사를 서두르는지 좀 이상하다 싶은 시각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에게 취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예. 만약에 이렇게 인사를 쫙 바꾸는 게 대통령실이 아니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서류에 사인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문제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잘못한 사람들 대통령이 오해사게 만든 사람들 다 바꿔라는 취지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왜 내가 몰래 하라고 한 걸 이렇게 난리가 나게 만들었어 라는 취지인지는 후임이 누군지를 보면 제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후임이 정말 군에서 신망 있고 네. 저 사람이면 정말 국방부를 정말 그리고 군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겠구나 라고 하는 신임을 받는 인물이면은 아 그러면 이건 뭐 좋은 방향일 수 있겠다 할 텐데 신원식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문이 대단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전북연맹 일부가 퇴소를 하잖아요. 그 네, 화장실에서 맞습니다. 이제 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예, 이유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 신원식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반국가적인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잼버리를 망치려고 이것도 이제 호남 혐오나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전북 지역에 있는 민주당과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일부러 퇴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그런 안 되는 취지로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했거든요. 이런 인식을 가진 인터넷 악플러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분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만약에 고려가 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인사교체하는 거에 의미, 방향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기 인사 수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게만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딱 핀셋 인사지 그걸 어떻게 정기 인사라고 그럽니까?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두 번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갔다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외교 안보는 완성을 했으니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랬거든요. 완성 잘 해놓은 사람들을 왜 바꾸십니까? 뭐가 잘 못됐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완성을 해도 내일 보면 아예 다시 좀 아, 미완성 그런가요?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더 잘하기 위한 거다. 프라모델 만들어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예.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 외압 논란이 그만큼 민감하게 지금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네, 굉장히 강도 높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설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뭐 일제히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직접 그 질의응답 과정 들어보시겠습니다. 원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조치가 사건은 있으리라고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라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하셨네요. 한덕수 총리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죠?
평소에 많은 국민들과 대화를 하나요? 저는 그런 것도 의문이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해병대가 모처럼 그래도 잘해보려고 한 것을 다른 이유로 지금 뭐 흐트러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지. 한덕수 총리는 편향된 쪽에서 자꾸 얘기를 듣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제1당 아닙니까? 저는 뭐 네. 탄핵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그걸 또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점이 포커스가 다른 방향으로 막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탄핵을 기도해서 그렇다는 등 뭐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거잖아요. 대선 불복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좁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부가 오늘 방침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이제 추모 집회에 참여할 경우에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고수를 해왔는데 오늘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에는 이제 교사에 대해서 파면 해임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해왔는데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징계 방침 철회를 했다라는 것까지 담쟁이 덩굴처럼 손을 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일단 여기까지는 통했습니다. 그 뒤 근본적 대책이 나오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